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행을 하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운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꼭 받아쓰기와 소리내어 책 읽기에 시간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수학 1타 강사분이 아이를 지도할 때 아이가 첫 옹알이 할 때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시작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대여섯 살쯤 되면 말이 너무너무 많아지죠. 엄마가 한마디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엄마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 딸아이도 말이 정말 많아서요. 제가 하루 종일 대답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말이 많은 아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버릇없다고 걱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우선 좋은 신호예요. 대부분 말이 많은 아이들은 문해력과 사고력이 발달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문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엄마랑 장난치면서 수다를 막 떠는 것이 문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도 대부분 뛰어난데요. 요즘 문해력을 중요한 학습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해력을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문해력은 질문을 하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챗 GPT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현실인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AI를 활용해서 생활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AI를 사용할 때도 문해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과학의 의미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요.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과학이란 개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질문이 훨씬 구체적이고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쉽거든요. AI 시대에는 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은 문해력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다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또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고력과 문해력을 반드시 키워야 할 텐데요. 그럼 우리 아이 문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라.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 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책 읽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책 읽기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문해력을 높이는데 추가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리 내어서 읽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좋은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과서나 책을 소리 내서 읽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막힘없이 읽으면 문해력이 괜찮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자꾸 더듬거리거나 또 띄어읽기를 잘 못하거나 발음을 틀리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저학년 시기에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충분히 시키시길 추천드려요. 저희 아이가 초등 고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시키는데 많은 친구들이 읽기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띄어읽기도 힘들어하고 단어도 틀리는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초등 고학년 가서 해야 할 공부도 이렇게 많은데 책 읽기 연습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꼭 받아쓰기와 소리내어 책 읽기에 시간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 읽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실망하셨죠. 그런데 이 당연한 책 읽기는 문해력을 높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되도록 종이책으로 읽히시길 권합니다. 독서 습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머님들 중에 태블릿 PC로 책 읽기 하는 건 어떤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요즘은 학습도 책 읽기도 영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책은 전자책이나 영상보다는 종이책으로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까지가 진짜 책 읽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데는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영어 공부할 때도 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면서 하는 게 가장 오래 기억하는 영어 공부법이잖아요. 그건 오감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에요. 종이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책장을 넘기면서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읽으면서 시각적인 정보로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줄 글을 쓰면서 더 오래 저장됩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 습관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한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글쓰기를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고 정리하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사고력도 좋아지고 문장을 쓰기 위한 어휘를 선택하면서 문해력도 높아집니다. 논리적 사고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고 발표하고 또 글로 쓰는 능력이 함께 좋아지거든요. 초등 저학년 때는 처음부터 길게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한 줄 한 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제 영상 중에 독서록 쓰는 방법을 올려둔 게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글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학교 공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공부 잘하는 방법에 많이 소개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행을 하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운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수학 1타 강사분이 아이를 지도할 때 본인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면서 한 단원 한 단원 공부시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수학 공부일수록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엄마나 친구한테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빠른 선행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수학 문장제 문제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푸는 방법이나 공식은 학원에서 배우고 익혀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문제를 바로 풀게 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엄마한테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은지 말로 한번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요. 해결 능력도 점점 더 성장합니다. 초등 입학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겠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조금씩 하나하나 시키다 보니까 점점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기 쉽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 시키게 되는데요. 너무 일찍 저학년 때부터 학습량을 늘리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고학년이 될수록 일찍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학년 때는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길게 공부하는 것보다 짧게 끊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포모도로 학습법이 효과적이에요. 예전 영상에 이 공부법에 대해서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초에 다른 엄마들과 모임에 나가보면 영어를 이만큼 한다던가 수학 문제를 이 정도 푼다던가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직 이것도 못하는데 큰일 났구나 싶고 그래서 또 막 갑자기 학습 시간을 늘리고 수준을 높여서 막 시키게 되는데요.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학습량과 수준을 지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해력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과 기다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더라도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천천히 한 단계씩 읽혀나가야 하는데 또래 아이들이 긴 글밥 책을 읽는다고 우리 아이도 그 책을 꼭 읽힐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책 읽기는 아이가 스스로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줄거리를 빠르게 읽어서 몇 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면서 생각하며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사고력은 천천히 깊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할 때 발달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가는 독서 습관을 만들길 바랄게요. 오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책 읽기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